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 싸우자! 학도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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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6.25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폐색이 짙어진 8월, 조선인민군의 포항 진입을 지연시켰던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71명의 학도의용군.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 포화 속으로입니다. 나 몰라? 지금은 래퍼 타노스가 되어버린 최승연의 Bowed you no choke. I'm a legend, Thanos. I like you. 풋풋한 신인 연기자 시절을 볼 수 있는 2010년 작품이죠. 이 영화에 숨겨진 비하인드 더 씬,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쏴라.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벌어진 한반도의 정세를 관련 이미지와 텍스트로 전달해 학도의용군 탄생의 배경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지를 태극기에 투영시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타이틀이 뜨는데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작가와 감독이 생각했던 가제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젊음을 희생한 학도병 하나하나를 꽃에 비유한 제목이었지만, 그러면 영화가 망할 것 같다는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적인 느낌의 포화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1950년 8월, 포항으로 향하는 인민군을 저지하는 영덕지구의 처참한 시가전. 이곳에 앳된 얼굴로 교복을 입고 군인들을 돕는 학도병 오장범이 있습니다. 사실 오장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김용섭님은 당시 고등학생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앙대, 국민대 등 당시엔 초엘리트 집단이었던 대학생 학도병이 확인된 것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학생이 학도병으로 지원하면 바로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씬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으로 수많은 시대극의 촬영지였던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후에 나올 고지의 전투씬도 합천의 태극기 휘날리며를 촬영했던 황매산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지만 세트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세트를 다 만들 때까지 다른 장면들을 먼저 찍고 촬영 후반부에 전투씬을 몰아 찍었다고 하네요. 그 덕에 이미 캐릭터에 몰입한 배우들과 현장에 익숙해진 스태프들의 합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최승연이 목에 걸고 있는 탄줄은 실제 공포 탄환으로 50kg이 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처음 소품팀이 준비한 탄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길이었는데 감독이 치렁치렁 길게 늘어진 이미지를 원해서 다시 제작했다고 하네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무거워서 나온 찐텐 표정이었는데요. 이 무거운 걸 메고 촬영을 반복하다 보니 총알 사이에 목이 찝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경추 디스크에 무리가 와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래퍼 출신의 신인 연기자 최승연의 연기를 보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표정을 보면 묘한 쾌감까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표정들 말이죠. 감독은 현장에 날리는 연기와 모래 같은 공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을 태워 만든 연기를 수십 대의 강풍기로 날리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태워가면서까지 촬영을 하진 않겠지만 당시엔 이게 가장 좋은 특수효과였습니다. 캬, 이것이 차승원의 간지. 멋있긴 한데 혼자만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박무랑이 입은 상의는 북한 해군이 행사 때나 입던 예복이라고 합니다. 메인 빌런이니까 눈에 확 띄고 멋있게 만들기 위한 각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66 부대는 5분 내로 전투 종료하고 포항으로 진격한다. 박무랑 캐릭터는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북한 권력 3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죠. 땅크를 앞세워 진군하는 인민군. 여기에도 밀떡들이 보기엔 아쉬운 고증 오류가 있죠.
당시 인민군의 전차는 대부분 소련제 T-24였는데 영화에 나오는 인민군의 전차를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M4 셔먼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래도 무기 대여법에 의해 중국에 보내진 적이 있어서 가능성은 있다고 하네요. 인민군에게 영덕을 빼앗기고 후퇴하는 장면과 과거 학도병에 징집되는 장면의 교차 편집. 암바톤으로 어머니에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방금 전까지 시가전을 벌이던 곳에 바로 옆에 있는 세트라고 하네요.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해야만 하는 국군. 수많은 피난민의 길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강석대 대위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자 강석대. 폭발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클리셰가 빠질 순 없죠. 병원에서 만난 장석과 화란. 감독과 작가는 화란과 장범의 멜로를 더 만들어보고 싶었으나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이 둘의 서사를 다 풀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고 니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처음 만난 남녀가 마음이 통한다는 건 무리수였겠죠. 개봉 후에 생각해보니 이들이 그전부터 오가며 본 적이 있는 사이였다면 병원 안에서의 멜로를 더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뒤늦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키스씬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담으로 박진희는 78년 1월생으로 최승연보다 무려 10살이 더 많습니다. 우리 3사단은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낙동강 최정 방어선에 투입되어 포항을 떠나야 하는 3보병사단. 포항여 중에 진지를 구축하고 학도병에게 포항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오장범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도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놈아들이 살인 미수로 소년원에가 아들인데 신나게 빨갱이들하고 한번 싸보고 싶다 하는데. 헐, 살인 미수라고? 죄명만 들으면 너무 센 강력범이지만 사리를 가지고 칼을 휘두른 범죄자가 아니라 본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다는 설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학생 맞아? 당시 34살의 나이로 학생을 연기하는 권상우입니다. 극중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지만 학생인 척 한다는 설정이죠. 소년원이 싫어서 학도병으로 지원했다는 설정은 작가의 창작입니다. 여서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끼리만요. 포항을 뭐 꼭 지켜야 합니까? 빨갱이들 쳐들어오면 뭐 위합니까? 우야기 다 지키는 게지 뭐. 문제야 구갑조를 포함한 모든 학도병이 포항 출신인 듯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과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중고등학생인 것도 사실과는 다른 설정인데요. 당시 71명의 학도병은 전국에서 자원한 수도사단 소속 수백 명의 학도병 중 일부로 집에 가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포항으로 찾아온 인원이라고 합니다. 즉 71명 학도병 전원 실전 경험이 있는 엘리트 학생들이었던 것이죠. 신임 학도병들에게 M1 소총 각 한 정과 실탄 각 250발씩 지급해. 헐, 실탄 250발? 학도병에게 이렇게 많은 총과 실탄을 지급하는 건 박진감 넘치는 전쟁씬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당시엔 실탄과 폭탄이 턱없이 부족해서 총검을 활용하고 날아오는 인민군의 폭탄을 잡아서 다시 던져야 할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이 총들은 전부 홍콩에서 수입해온 실제 M1 소총입니다. 미제이지만 홍콩에서 산 이유는 일단 빨리 들여올 수 있고 저렴해서라고 하네요. 너무 오래된 총기라 고장도 많이 나고 쏘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이 앞에 있는 오장범이 한다. 자가 와중대장을 마십니까? 전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된 오장범. 실제로는 간부와 연락병 등을 투표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제군들이 맡는다. 와 구린들은 포항을 버리고 합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전선이 뚫리면 우린 끝이다. 마치 학도병만 놔두고 전원 낙동강 전투로 투입된 것처럼 묘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병력이 남아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에 대항했다고 합니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8월 한여름에 이루어진 전쟁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겨울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땀에 찌들어 있는 병사를 표현해야 했지만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를 견디며 더운 척 연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모래바람을 만들기 위해 수십 대의 강풍기까지 틀어놔서 정말 숨막히는 추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습도의 영향을 받아 입김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끔 눈에 띄는 입김은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끌어라.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모두 널 따를 것이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